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문서 편집도 일러스트레이터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포토샵도 물론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의 그 팩터라고 하는 어떤 확장성 좋은 이미지 구성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네마 4D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확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시네마 4D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내보내는 것들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임포트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강좌를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시네웨어 for Illustrator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맥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for Illustrator라고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PC 버전과 맥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매터리얼은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일단 이거를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인스톨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관리자 모드 형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 하셔가지고 동의 설치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저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그다음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다. 2020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등록을 시킬 겁니다. 오케이, 설치가 다 됐고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 4D 파일 그냥 저장만 하시면 되고요. 저장만 하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서 일단 제가 이걸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네웨어 3D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설치하시고 재실행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해요. 그냥 오픈하시면 됩니다. 오픈하셔가지고 저장된 파일 위치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오픈 이렇게 불러와지죠. 스냅 4D에 있는 씬이랑 똑같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래프트, 뭐 로우 퀄리티, 이제 퀄리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우 퀄리티 있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간단하게 렌더링 건 느낌으로 보여주는데 로우 퀄리티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로우 퀄리티의 느낌으로 렌더링을 해줘요. 하지만 아까 드래프트랑은 좀 다르죠. 드래프트는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스냅 4D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상에서 뷰포트 상에서 보여지는 렌더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지금 새로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성형의 렌더링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굉장히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호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볼을 놔두고 루미넌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한 400 정도 이렇게 주고 얘를 여기다 줄게요. 그 다음에 GI를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 매핑으로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만 한번 걸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컬러가 먹죠. 이렇게 보이죠? 이걸 조금 돌려서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GI가 먹었어요. 그죠? 자, 요거를 여기 가서 세이브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가서 다시 yes. 업데이트 하겠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요. 그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GI를 켰기 때문에. 타란. 자, 이렇게 GI가 먹은 상태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이 퀄리티를 주시면 완전한 제품의 렌더링이 된 형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트랜스페런스에서 알파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알파가 빠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텍스트를 하나 써볼게요. 이렇게 써가지고요. 프리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알파 값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다시 제가 드래프트 모드로 놔둘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누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뷰포트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줌인, 줌아웃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시 줌인 이렇게. 3D로 갈 필요 없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뷰포트를 완전히 꽉 찬 형태로 보여주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원래 카메라 형태로 돌려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세이브됐던 카메라 형태로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뭐 스피어, 그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프리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놔두고요. 문 이렇게 하면은 요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매터리얼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에디터 카메라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그럼 이 카메라에 대한 포지션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3D에서 바꾸는 게 더 낫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이 뷰포트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3D상에서 수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텍스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것도 내가 컬러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바꾼다 그래가지고 얘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설정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이즈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뭐 배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채워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네웨어를 활용을 하면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오브젝트와 이 달 있죠 뒤에 이 사이에다가 뭔가 텍스트를 넣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넣으려면은 사실 3D에서 넣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이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또 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3D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
얘는 뭐 2번, 얘는 3번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멀티패스에다가 이제 버퍼를 3개를 추가시켜 줄게요. 2개,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됐죠? 저장. 여기서 업데이트.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걸 커스텀으로 가서 제가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텍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프리자라고 해서 텍스트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저랑 이 달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버퍼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1번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헷갈리니까요. 이거 잠깐 락을 걸어 놓고 뒤에 배경을 지워 버릴게요.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락을 걸고 뒤에 배경을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오케이. 자, 다시 락을 풀고, 자, 지금 이거를 하나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Ctrl C, Ctrl F, 혹은 여기 보시면 copy, paste in front이죠. Ctrl F죠. Command F. 그래서 이거 하나를 카피를 해놔요. 그리고 메뉴로 올립니다. 그리고 메뉴로 올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락을 걸어요. 커맨드 2나 아니면 컨트롤 2 누르면은 컨트롤 2 누르면은 이렇게 락이 걸리거든요. 그럼 뒤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글자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버퍼는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냐면 해당 선택된 오브젝트를 그 버퍼 해당 오브젝트로 교체를 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카피했죠, 지금. 이렇게. 그죠? 요거를 락 걸어 놓고 뒤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원래 원본이죠, 이게. 이거를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Ctrl C, Ctrl F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총 2개가 카피가 돼 있겠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자, 요거는 놔두고요.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둘, 이렇게 2개가 카피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버퍼 2번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Ctrl 2나 커맨드 2 눌러가지고 락 걸어놔요. 글자는 뒤로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러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괜찮겠네요. 블랙으로 바꿀까요? 아무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 마지막에 맨 뒤에 있는 게 있죠. 이걸 맨 뒤로 보내요. 맨 뒤로 보낼게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어레인지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send to back 이렇게 해가지고 맨 뒤로 보내시고 이거를 버퍼 3번인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을 걸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짜잔, 이렇게 레이어 뒤에 배치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브젝트를 3개를 카피를 한 다음에요. 차례대로 오브젝트를 놓는데 그거를 각각의 이 해당 오브젝트로 교체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 이런 식으로 뒤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단축키를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뒤로 보내는 거는 여기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요것도 선택하시면 되고, 혹은 카피 하셔가지고 바로 붙이는 거는 이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오브젝트를 넣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컨트롤 ZZ 해가지고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같이. 지금 이거 프리저 하나, 그죠? 자, 일단 이거를 알파로 놓을게요. 알파로 놓고, 자, 이렇게 글자가 있어요. 지금 알파로 놓을게요. 지우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알파가 하나 있고 글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카피를 3개를 해주는데 컨트롤 C, F. 그럼 하나가 카피가 된 거예요. 지금 앞쪽에 카피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죠? 앞쪽에 카피가 됐죠. 하나 더 컨트롤 C, F 누를게요. 총 3개를 카피를 할게요. 레이어가 3개니까요.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고 메뉴를 올려요. 이렇게 메뉴를 올릴게요. 그러고 이거를 버퍼 1번으로 바꿔요. 그럼 글자가 자동으로 뒤로 가겠죠. 자, 컨트롤 E 눌러서 커맨드 E 눌러서 락. 그 중에 하나 요거죠. 요거 하나가 있어요. 얘를 제가 요 글자 앞으로 옮길게요. 그 다음에 버퍼 2번으로 바꿔요. 그럼 글자 앞으로 오겠죠, 그죠? 다시 락 걸어놓고 일단 맨 마지막 거 뒤에 거 이거 맨 뒤로 보내면 되죠. 맨 뒤로 보내는 거 이거라 그랬죠. Arrange, send to back.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3번으로 바꾸면 끝. 이런 식으로 맨 뒤로 간다는 거예요. 글자 사이로 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D에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한 방식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 위치, 레이어 사이에다가 텍스트를 첨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텍스처를 넣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에디터들, 그러니까 잡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2D 포스터 같은 거 제작하시는 분들에겐 3D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